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원과목 이 4과목 중에 3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내신, 그리고 3학년 때는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 이과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과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달라졌고, 왜 내가 과탐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중등부 때 우리가 과학을 했었잖아요. 이 과학과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시 통합과학이라고 이제 2018년도에 최초로 이제 내신에 들어왔었는데, 그 통합과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요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진 않는데 양이 많아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원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한 2.5배 정도 늘어난다 그래요. 체감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제가 봐도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단원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단원의 난이도도 한 1.5배 정도 더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 또 틀린 것 찾아보라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점수가 막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잘 나왔다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안 나오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단어의 뜻에 대한 암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역단칭이 뭔지 전단칭이 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 정확한 뜻을 외우지를 않아요. 외우지를 않고, 중학교 때도 왜 보면 전압이 뭐야, 전류가 뭐야, 저항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압은요 뭐 이러면서 헤매요. 막 이상하게 설명하거나 그냥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읽어보고 있는 거죠. 문제를 실제로 적용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내용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들떠보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로 가면서 성적은 더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이과생들, 그리고 과탐이라고 하는 과목 딱 들어가게 되면 거의 점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공부 습관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탐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문과로 전향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문과라고 해서 또 과탐 못하는 친구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과로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통합과학 때 점수가 안 나왔으면 맨 먼저 내가 통합과학 때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실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알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는가, 인강 들었는데 모르면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야 되는데 질문도 안 하고 혼자 알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꼭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알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시간이 풍족하진 않아요. 내신도 요령이 없잖아요. 지금 한 번도 내신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지금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증명하려고 오히려 더 용을 쓰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 거기에 앉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열어놓고, 뭐 그게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잘 대답해 주시는 선생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도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엄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대로 자기가 알았던 대로만 가르쳐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고 설명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변 친구들하고 진로를 같이 계획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도 입시 경험이 전무한데 그거를 본인이 처음부터 다 계획을 잡고 잘하는 친구처럼 보여도 걔도 실수를 하는데 걔는 수정을 잘하는 거거든요. 실수를 하면 중간에 수정해서 계획대로 맞춰서 또 다시 조정을 해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보통 계획을 잘 잡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물어본다면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간 물화생지 중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과탐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물리원, 화학원, 물리학원으로 개정이 됐죠.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해서 선택을 3과목에서 2과목, 학교별로 좀 달라요.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데, 내신에서 선택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줘요. 가장 많이 하는 게 화학하고 생명이야. 물어보면 거꾸로 제가 물어봐요. 왜 많이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맨 먼저 하는 말이 제일 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쉬워서 그런 거보다 가장 본인들이 원하는 과에 가장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과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게 화학생물의 조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화학생물로 들어가면 각 과목별로 난이도가 또는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 친구들이 특성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볼게요. 물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과학 현상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 현상, 모든 현상들을 수학 공식화해서 수학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거나 현상을 보고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단순하게 공식을 외웠는데 그 공식을 적용하는 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이 와서 저 물리할 거예요. 저는 꿈이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FM대로 배워서 수식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 수식이 뭘 의미하고 이 공식에서 이 수식 대신에 다른 걸 뭘 넣을 수 있는지 진짜 수학처럼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거 들어오는 거 추천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 건축 이런 쪽 다 기계, 비행기 전부 다 물리학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대학교 딱 가면 일반 물리학이라 그래서 대학에 교양 필수로 딱 들어가 있어요. 물리는 내신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과목이고 대신에 이제 본인이 나중에 정시 때 그 과목은 내신에 포함 안 시키게끔 과학을 3과목 정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물리는 이제 공통정의나 아니면 정확한 정의를 내려가면서 수학 공식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 문제 푸는 걸 많이 봐야 되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거보다 좀 더 낮긴 해요. 근데 개별적인 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에서는 일반 수학을 언어로 사용하는데 화학은 화학식이나 반응식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화학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학의 알파벳인 원소기호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 당연히 외우고 그리고 문제에선 예외성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단원의 양적 관계라 그래서 몰스, 부피, 비 이런 거 할 때 그걸 추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경우의 수를 다 해볼 수 없어서 한 4가지 정도를 갖다가 가능한 4가지 정도나 5가지 정도를 갖다가 그 중에 빠르게 이제 껴맞춰 보는 거죠. 껴맞췄는데 맞으면 그걸로 계산식을 풀어서 최종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데 요건 이제 내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약간의 예외성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때려 맞추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때려 맞추는 건 아닌데 이걸 보다 보면 이제 힘든 거죠. 왜냐면 외울 것도 원체 많은 것 같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수학적으로 계산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개별적인 언어 구성이 따로 있고 과학의 언어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생물하고 지구과학 쪽이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학습적인 면에서는 생물하고 지구가 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보다는 더 쉬운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는 수능에서도 그렇고 상대평가를 아직 채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과목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물리는 영재고나 과고 나온 애들이 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걔네들이 영재고나 과고 나온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재고나 과고 나온 애들은 보통은 우리가 의대 쪽으로 많이 빠지거나요 화학공학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화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적으로 봤을 때 화생의 탑권에 있는 애들이 더 높은 권역대에 있는 애들도 많아요. 물론 물리도요 만만치 않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권역대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은 화학하고 생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무리 개정이 됐어도 개정판 생물은 유전 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 파트라는 게 확률적인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태어날지 이런 유전 법칙과 또는 유전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래서 이것 또한 가계도 분석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기가 난 코스고 그리고 이게 한 중간고사 정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점수가 훅 떨어지면서 애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지구과학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구과학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천체 파트가 빠졌습니다. 천체가 적경, 적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별의 위치가 언제고 이때가 몇 월이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애들이 4단원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개정 전에 4단원이 지구과학에서 요 빠진 후에는 지금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자연현상들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기후라든가 지각, 땅의 변동이라든가 그러면 우리나라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암질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화산은 어떻게 분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화학하고 물리가 조금 아쉬웠던 친구들이 암기를 하면 점수가 쫙 올라가면서 등급을 좀 높은 데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학은 전 잘 몰라요. 과학 먹는 건가요? 막 이랬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그나마 10점에서 그냥 딱 들어오는데, 보통은 중학교 때 과학을 왜 못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암기를 못해요로 시작을 해요. 예,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암기는 다 싫어하고 암기를 다 못하는데, 이 친구만 유독 자기만 싫어하고 자기가 너무 못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과학을 못하는 줄 아는데, 암기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먼저 한마디 하시죠. 저 어차피 외우면 까먹어요. 왜? 까먹으면 또 외우세요. 계속 외우세요. 안 까먹으려고 용을 써야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바는 지금 이걸 배워서 완벽하게 숙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안착시켜서 내 소프트웨어로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지금 까먹으니까 자기는 못 외운다. 그러면 어차피 올라갈 산, 내려올 산 뭐하러 올라가느냐 똑같은 건데요. 올라갔다 온 기억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외웠던 흔적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외우시고, 또 하나, 화학, 물리 이것들은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것 또한 나중에 취업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대학교 전공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생물지구과학은 무조건 나쁘냐? 뭐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생물지구과학 그러면 쉬우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나 혼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크 받으셔야 돼요.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생물지구과학 같은 경우,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내용은 쉬운데 도표나 표를 보고 해석을 해서 그걸 결론을 도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예외가 좀 나와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암기를 잘 못하니까 문제가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통합과학대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통합과학대 물리 파트 좀 나오고, 그 다음에 1단원에는 화학이 잔뜩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2단원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각 단원의 파트별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통합과학대 점수가 잘 안 나왔으면, 그 단원에서 그 파트가 나왔을 때 정말 안 나왔으면 그 과목이 안 맞거나 아니면 그때 공부하기 굉장히 싫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모여있는 과목으로 들어가면 100% 안 해요. 예, 안 해요. 뭐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하면 자기는 이걸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포기하면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그것도 비슷하게 해요. 아까랑 똑같이 해요. 뭐 더하든가 덜하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짜 투철한 의지로 극복해 나가겠다. 이거 보통 다 그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럼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알아두고 나중에 대학교 때 써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가 보길 추천을 드려요.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한 과목은 꼭. 예, 나중에 전공할 때 너네가 이공계 또는 이과 계열로 간다고 하면 화학하고 물리에 겹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생명공학 쪽을 할래도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공학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다 화학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을 하든 항공을 하든 전부 다 물리학을 해야 돼요. 나는 기계 드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드론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래도 물리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물리학적인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데, 난 그런데 과학이 너무 싫다 그러면 생물지구과학으로 보통 가시는데 생물하고 지구과학 들어갈 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걸 갖고 난 쉬우니까 대충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거야 이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무슨 평가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필살의 의지로 배우는 건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물리화학은 배우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고, 생물도 쉬운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생물에 보면 유전 파트는 배우는 기형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 보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를 해서 생물하고 지구과학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난 들어갔으면 거기서 등급 따는 게 더 어려워요. 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낮아지는, 알죠? 예, 남들도 다 잘하니까. 근데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원체 잘하는 애들은 꼭대기에 있는데 소수예요. 소수고, 그 다음에 중간층에 애매모호하게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하면 툭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조금만 한다는 표현이 좀 웃긴 게, 필사적으로 조금만 하면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게, 공부할 때 효율이나 명목까지 자기 편한 대로 해요. 뭐냐면 독서실 가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알 때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 암기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문제만 막 풀어제껴요. 그래서 틀렸네 맞았네 좋아하면서 문제를 몇 문제 풀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강사든 가서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이런 게 자기주도예요. 자기가 스스로 스승을 모시든 아니면 깨우침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주도거든요. 자기 혼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 절대 안 나와요. 그 문제를 4시간 반 동안 보고 앉아 있어서 자기가 알아냈다고 하면 다른 애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30분 만에 끝내요. 이해하는 데까지. 그럼 나머지 뭐 몇 시간 들였던 거에는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 생물, 지구과 중에 어느 걸 많이 선택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걸 많이 선택하냐 그러면 화학, 생물을 많이 선택하는데 내신에서 보통은 화생, 그 다음에 지구과 요 세 가지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물리 같은 경우도 상대평가라고 하긴 하지만 소수라고 해서 점수 등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꼭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실 친구라면 물리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2, 3등급이나 이 정도 목표로 한다면 물리가 불리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인원수가 적잖아요. 어차피 전체 인원수도 적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화학생물 아까 가면 거기 인원수 많으니까 지구과학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우리 거기 가면 등급 잘 나올 거야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죠. 물리 같은 경우 인원수가 적으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화생지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 선택해보면 사실상은 물리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화학, 생물 같은 경우 들어가셨을 때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력했는데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는데 생물에서 1등급을 만들어야지 라는 것도 좀 쉽지는 않으니까 미리미리 많이 자료를 보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알아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과학은 너무 싫은데 어떡하다 보니까 수학 때문에 이과를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물지구과학을 하시는데 대신에 생물지구과학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암기를 정말 또렷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암기도 또렷하게 하고 문제 풀 때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 표나 그래프 같은 거 막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방법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탐 들어갈 때 오히려 화학, 생물, 화학, 물리, 화학 들어가는 친구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 과목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해하는데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꼭 두시고 그리고 자기가 물리나 화학을 좋아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통합과학 때 빗대어서 계산하는 게 자기는 차라리 낫다 그러면 물리 쪽이 훨씬 나으세요. 그리고 예외성 너무 나오는 거 싫다 그러면 물리 쪽이 좀 난데 화학 공식이나 화학 쪽은 자기는 좀 되게 잘 알았고 그 규칙성 파악하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학 쪽도 나쁘진 않으세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경험상으로 통합과학에 빗대어서 통합과학 화학 파트에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화학 들어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생물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에 나옵니다만 통합과학의 일부가 나옵니다만 문제는 그 파트 들어갈 때마다 실수해서 많이 틀렸어요. 이러면 실수가 아니라 암기를 제대로 안 한 게 대부분이에요. 뭐 하나 한 단어 놓친다든가 이게 암기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암기를 싫어하는 경우라면 생물하고 지구과학 들어가면 되게 힘드세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옆에서 엄마가 맴매 들고 서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누군가 학원 강사한테 맡긴다든가 그래서 그 분이 막 강하게 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고 외운 거 체크하고 이래야 돼요. 본인이 본인을 체크할 거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잘 못 체크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느낀 점이지만 제가 저를 이기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면 각 과목 선택할 때 좀 경험적인 걸 빗대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물리, 화학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라면 굉장한 공부 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다면 물화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수능 때 나중에 내신 때는 물화생으로 내신 가고 수능 때 뭐 화생으로 간다든가 안 되면 물지로 갈 때 지구과학을 개별적으로 따로 학원을 다니든가 뭐 인강을 듣는다든가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든가 해서 지구과학을 좀 따라잡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선택폭이 좀 넓어져요. 그래서 내신 때 세 과목 선택하라고 하면 물화생을 좀 선택하는 추천을 드리고요. 단신 근데 내신 1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정말 아쉽게도 물리 쪽에 안 맞는 친구 아까 말했던 안 맞는 친구는 화생지 쪽을 선택을 하시거나 화생 또는 생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신 가시면 좋은데 그래도 1등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 생지로 선택하면 전공 선택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고3 때를 대비해서 세 과목 선택하라면 물리, 화학을 꼭 하나는 넣고 생물, 지구과학 중에 선택을 해서
밸런스를 공부하는 그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 하나는 공부할 때 시간 투여가 많고 하나는 상대적인 시간 투여는 작지만 이해할 때 어려운 것과 이해할 때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것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좀 좋고요, 두 과목일 때는. 그래서 생지 이런 쪽으로만 너무 하지 말고 화생 이렇게 해서 하나는 전공을 위해서, 그리고 물화를 섞었다 세 과목을 선택하면 물화생을 선택하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굳이 나중에 수능 때 생명 지구과학을 하더라도 지구과학은 개별로 따로 좀 공부할 수 있긴 해요. 알겠죠? 물리화학을 좀 했던 친구라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기는 할 수 있다면 물화생을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웬만하면 주변의 친구들과 상의하지 마시고요. 뭐 학원을 가본다는 건 학교 선생님들도 상담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또는 학원, 뭐 어떤 학원들, 전문 학원들한테 와서 상담을 해보시고 어떤 과목을 하는지 좋은지, 이때 갈 때 시험지, 봤던 시험지하고 시험 점수 이런 거 좀 갖다 보여주시면 그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단원에 대해서 과탐 선생님들 알거든요. 그래서 넌 이쪽이 좀 닮았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의 조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져야 될 건 뭐냐, 어쨌든 자기가 대학교를 진학할 때 그 어려움을 책임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거지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거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조언을 구하는 건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기가 아무리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어도 그 시험지, 풀었던 시험지 또는 그 점수 이런 거 다 갖고 가셔서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강사든 이제 전문가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걸 좀 추천드리지,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는 생지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대 계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물리를 내신 때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거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